네, 자 일발장전은 오늘 반등의 시그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데 아까 이제 두 분이 자동차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고차 시세가 조금 누그러지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소비자 물가에도 영향을 좀 줄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는 중고차가 신차보다 비싼 게 지속될 수는 없잖아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어요. 뭐 일시적으로야 이제 유가도 우리는 마이너스 때를 한번 봤지만 결국에는 정상으로 돌아오죠. 네, 그런 것처럼 이 차량에 대한 수요가 이제 정상적으로 신차 쪽으로 가고 있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좀 전에 그런 내용들을 해주신 것 같고 저도 이제 반등의 단초라는 것은 정책 그리고 또 이제 추경의 효과 친정부가 들었었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뭐든지 이렇게 좀 나옵니다. 미국도 비슷합니다. 역시 그 시장이 출렁거리면은 당국자들이 나와서 안정하다라고 멘트를 하게 돼 있어요.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의 구두 멘트가 어제부터 자꾸 이제 눈에 들어오는데 지금 코인 시장도 보면은 이제 가상화폐가 난리죠. 없어질 것처럼 막 난립니다. 그러나 이럴 때 보통 보면은 단기적일지라도 반등을 주는 게 저의 경험이고 그래서 오늘 비덴트를 좀 한번 얘기하는데 미국의 어제 뉴욕에서는 코인베이스 주가가 상장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물론 이제 규제에 대한 얘기도 있고 뭐 3만 달러 선까지 내려왔고 고점 대비 반토막 코인 시세 시가총액 8위에 올랐던 루나 뭐 하루 만에 또 반토막 가상자산이 금융붕괴 사태의 단초가 될 거다. 2008년도를 기억해야 된다. 이렇게도 얘기하고. 이게 궁극적으로 보니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이제 초긴축에 들어가면서 이제 위험 자산에 대한 회피 심리가 극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온다. 비덴트 주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네. 근데 어제 저희 얘기죠. 제니 옐런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런 변동성에도 미국의 금융 시스템은 매우 질서 있게 작동을 하고 있다. 이 내용은 방어적인 내용입니다. 다 깨버리겠다는 내용이 아니라 저렇게 깨지는 것들을 방어할 수 있다. 물론 표면적으로는 규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해서도. 그래서 코인베이스 주가 떨어지고 했지만 이제 안 좋은 재료는 거의 많이 도배가 됐다. 그리고 비덴트의 주가는 어제까지 장중에 13거래일 연속해서 하락했습니다. 제가 부도가 나는 기업도 13거래일 연속 하락하게 되면 반등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저 장중에 어제 원고를 썼는데 물론 이제 종가는 강보합 100원 올라서 끝났습니다만 비덴트를 꼭 특정하는 것은 아닌데 시장의 전체에 어떤 심리적으로 뭔가가 잔뜩 지금 움츠러들고 막 악재가 도배됐을 때 항상 반등을 준다라는 거. 그게 좀 안 좋은 얘기지만 회광반조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저희가. 이게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사자성어인데, 자 이동훈 팀장님은 이제 들으시면서 자꾸 웃으시는데 알아들으신다는 얘기죠. 네. 회광반조는 사실 진짜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이건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네, 제가 한번 한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그렇게 좋은 얘기는 아니고요, 사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앵커에서 말씀하셨지만 사실 뭐 굳이 뭐 종목 이런 비덴트라는 종목이란 차원보다도 최근에 어떤 이런 가상화폐에 관련된 어떤 흐름을 보면은 철저하게 기술주라든가 성장주에 연동되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미국 시장에서 이제 이 나스닥이 빠지니까 나스닥 지수하고 거의 같이 움직여요. 사실 최근에 어떤 가상화폐 시장을 보면은 특히 이제 뭐 잘 아시는 우리가 이제 가상화폐 대장격인 비트코인이 10개월 만에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3만 달러 밑으로 갔다 왔죠. 잠깐 뭐 갔다 왔어요. 뭐 이제 이런 흐름들. 그러니까 작년 11월에 비트코인이 68,000달러였거든요. 69,000달러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불과 한 5개월 만에 반토막 이상 난 거예요. 네. 사실 뭐 이게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또 글로벌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기 폭락세가 나왔고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뭐 이더리움이라든가 리플이라든가 엑스 인피니티라든가 이런 우리가 얘기하는 시총 상위에 있는 가상화폐도 다 마찬가지예요. 이더리움도 55% 고점에서 빠졌고 연동돼서 우리 국내 게임주들이 같이 그렇죠. 그러니까 작년에 뭐 이제 NFT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작년 11월이 이 가상화폐라든가 뭐 NFT라든가 메타버스라든가 이런 쪽에 거의 지금 어떤 단기 고점 그러니까 스파이크라고 그러죠 우리가 그런 게 흐름이 나와버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비덴트 같은 경우도 주가가 작년 12월 1일 날 고점이었는데 이때가 37,700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격에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비덴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같이 움직였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라든가 또 경기 침체 가능성에 대한 불안이라든가 또 금리 인상이 본격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가상화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위험 자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게 가상화폐라고 사람들이 다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상대적으로 나스닥이 빠지고 뭐 이제 기술주가 빠지고 성장주가 빠지고 이거보다 더 빠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게 지금 가상화폐 시장의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은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국내 거래소에서는 약간 상대적으로 가격이 위에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괴리가 한 3% 정도 났었는데 최근에 보면 한 6%까지 벌어졌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게 지금 다시 한번 또 발동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뭐 이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 뭐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앞에서 이제 앵커도 말씀했지만 이제 많이 받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는 반등의 영역에 들어온 건 맞는데 기술적 반등이고 그쵸? 단기적인 그렇죠. 현상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부분들은 뭐 지금 저는 미국 시장의 어떤 기술주라든가 성장주라든가 이런 부분하고 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겠고 충분히 지금 이거는 비덴트 같은 경우도 1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을 했고 어제 이제 그 아래 꼬리 달린 양봉이 나왔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제 모양상으로는 좀 이제 거의 바닥에 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꼭 비덴트라든가 가상화폐뿐만이 아니라도 지금 시장에 이러한 모양을 가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오늘 최근에 뭐 기술주 성장주들이 이런 모양들이 굉장히 많았고 이게 빨리 움직이는 종목들은 어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어제 같은 경우 특징적으로 지수가 낙폭을 줄이면서 이 지수의 낙폭을 줄이는 걸 이끌었던 거는 반도체라든가 뭐 스마트폰이라든가 디스플레이 이런 그 IT 그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일단 돌아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대적으로 이제 뭐 게임주라든가 또는 뭐 인터넷이라든가 이런 쪽도 이제는 정말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이런 종목들이 지금 만약에 지수가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바닥이 나오는 모습이 확인이 된다면은 이런 종목들의 단기적인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 이건 투자 전략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거는 충분히 바닥에서 사가지고 수익을 내고 파실 수 있는 이런 전략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에서는 한번 지금은 고려해 볼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요. 좀 짧은 시각이긴 합니다만. 네. 지금 뭐 거의 저도 비슷한 의견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이 사실은 이제 나스닥 지수하고 되게 이제 연동이 많이 되고 상관관계가 되게 높아지고 있잖아요. 네. 뭐 비트코인만 반토막 난 게 아니라 비단 뭐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아마존, 뭐 넷플릭스 이런 종목들은 뭐 반토막 가까이 난 종목도 있고 반토막보다 더 심하게 빠진 종목들도 많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지금 작년 고점 대비해서 지수가 30%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뭐 비트코인 관련된 이런 종목들도 뭐 하락폭이 정말 좀 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대신에 이제 제가 조금 주목하는 부분은 그거예요. 이게 시스템 리스크가 되게 지나치게 지금 과도하게 반영되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해지 기능을 갖고 있는 건데 이게 해지 기능이라기보다는 완전 투기 자산, 위험 자산으로 지금 완전 분류가 돼버려가지고 나스닥 지수하고 또 기술주나 빅테크 종목들하고 가격이 거의 연동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제 그런 부분들의 왜곡에서 발생되는 가격 괴리가 좀 분명히 좀 있다. 그래서 비트코인의 가격과 연동되는 이제 종목들, 비덴트라든지 우리기술투자, 뭐 다날, 그리고 이제 위믹스를 필두로 하는 이제 게임 기업들, 뭐 이런 기업들은 정말 좀 많이 빠져 있는 상태이긴 하다. 다만 이게 올라올 수 있을지는 조금 시간을 두고 좀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게 결국 시장의 투자 심리가 호전이 돼야 이제 이런 종목들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바닥 시그널은 나왔으나 어느 정도까지 이제 반등이 좀 들어올지는 미국장이 어느 정도 이제 또 가격 회복을 하는지에 또 달려 있는 거기 때문에 비덴트, 뭐 우리기술 투자, 뭐 이런 종목들, 다날 이런 종목들이 저점은 확실하다. 다만 이제 가격 회복되는 건 조금 더 이제 좀 지켜보자. 뭐 이렇게 저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네. 뭐 장기적으로 좋다 이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바는 뭐 역설적인 거지만 누구나 다 좋다 그러고 막 다 얘기하고 뭐 이러면은 거기는 시세가 정점이고 누구나 다 안 좋다 그러고 막 끝났어 뭐 어떻게 되고 비관론이 막 확산될 때 그때는 대부분 반등할 수 있는 바닥을 조금 된다라는 요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비덴트라는 기업을 이제 얘기해드린 건데 참고 정도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